많은 분들이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해서 진짜로 2000년도가 되기도 전에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도 싶었습니다. 이후 어떤 지역에서 발굴된 마야 문명의 달력에서 2012년에 지구가 끝난다는 예언이 발견되어 영화 2012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꽤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원인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지구 멸망 시나리오 1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지구 멸망 가설은 바로 꿀벌들의 멸종입니다. 요즘 꿀벌들이 집단으로 죽은 채 발견돼서 꽤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2008년 이후로 지구의 꿀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특히나 꿀벌들을 주로 다루게 되는 양봉가들이 큰 타격을 입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꿀벌들이 집단으로 사라지는 것에 많은 원인들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설로 떠올랐던 것이 전자파가 원인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보통 꿀벌들이 자신의 벌집을 찾을 때에는 자기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점점 휴대전화 등의 장비 사용이 늘어나서 전파탑들이 여러 곳에 설치된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특히 와이파이 전파도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꿀벌들은 자신들의 둥지를 추적하기 위해 정교한 시스템을 체내에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와이파이의 전파나 5G의 전파들이 꿀벌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유도시킴으로써 방향 감각과 위치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스위스 생물학자의 연구 결과도 존재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양봉가에서 원인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꿀벌들의 집단 붕괴 현상이 양봉가에서 꿀벌을 너무 혹사시켜서 그렇다라고 원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꿀벌들은 꿀을 채취해서 둥지에 모아두고 겨울에는 모아둔 꿀을 먹으면서 지내야 하는데 양봉가에서 진짜 꿀을 전부 가져가 버리는 대신에 싸구려 과당이나 옥수수 시럽을 공급하게 되어서 꿀벌들이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섭취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꿀벌들이 지쳐서 집단으로 폐사한다는 이론입니다. 2012년에는 기생파리가 원인으로 새롭게 떠올랐는데요. 이 기생파리들은 꿀벌들의 뱃속에 알을 낳고 숙주가 된 꿀벌들은 곧 둥지나 벌통을 떠나서 빛이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가다가 숨을 거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꿀벌의 뱃속에서 부화한 애벌레들이 꿀벌들의 체내를 전부 갉아먹은 다음에 약 일주일이 지난 뒤에는 꿀벌들의 목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징그러운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양봉가의 꿀벌들을 조사한 결과로는 약 70%의 벌들이 이 기생파리로부터 공격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꿀벌들이 정말로 멸종하게 되어버린다면 꿀벌들에 의존했던 기존의 생태계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 꿀벌들의 멸종만으로는 지구가 멸망하진 않습니다. 꿀벌들 외에도 식물들의 수분을 돕는 존재들이 있고 또 굳이 꿀벌이나 다른 곤충들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존이 가능한 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종류의 개체가 멸종을 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지구의 환경이 심각한 수준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꿀벌이 멸종하는 것 때문에 지구가 멸망하진 않아도 다른 종류까지 무사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지구 멸망의 가설 중 하나이므로 정말로 꿀벌들이 멸종하더라도 지구가 멸망하진 않겠지만 꿀벌들이 멸종하게 되는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면 지구 생태계를 회복시킬 새로운 방법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4년 안에 멸종한다 라는 말이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이라고 떠돌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작가로 활동했던 레이첼 카스는 자신의 저서인 침묵의 봄이라는 책에서 지구상의 한 개의 축이 붕괴할 지경이라면 다른 것들도 무사할 리는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 멸망의 가설로 제기된 이론은 바로 기계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공지능과 로봇들의 반란으로 인류는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이론인데요.
이런 이론이 최근에서야 대두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작가 카렐 차펙의 작품인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책에서도 이미 이런 시나리오가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단어와 그 개념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 순간부터 이 기계들의 반란에 의한 지구 멸망의 시나리오가 같이 태어나게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의 발전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 전 알파고가 바둑기사 이세돌 씨와 바둑 대결을 펼치기도 하며 인공지능의 무서움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구를 멸망시키게 되는 경우는 크게 몇 가지 정도로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중 두 가지는 인공지능이 고도로 발달해서 인격과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인공지능이 인격을 가지게 된 경우 자신이 인간들보다 훨씬 우월해졌음을 깨달은 이후에 자신들보다 하등한 위치에 있는 인간들에게 굳이 복종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벌어진다고 합니다. 또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인간들이 자신들을 단순한 도구로서만 취급하는 상황에 분노해 아예 지구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멸망시켜서 기계들만 남기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이론들은 인공지능이 정말 고도로 발전하고 감정을 가질 수준으로 발달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벌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로 가능성에 머물러만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의식이 발달하지 않았거나 인격이나 감정을 가지지는 못했을 경우에도 비슷하게 인류 전체를 제거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이론들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처음부터 인공지능이 그럴 의도는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인간을 멸망시키게 되는 사례가 제기됐습니다. 인간들을 너무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인류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완전히 가축화시키거나 혹은 인간들을 지키는 것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인간들을 개별적으로 전부 가둬버린 이후에 외부와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시키거나 하는 것도 이런 지구 멸망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으로 지목됐습니다. 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이루려는 어떤 목적에 앞으로 기계가 지배하게 될 지구 세계에는 인간들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됨으로써 인류를 전부 제거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아직까지는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 등에서만 등장했기에 실질적으로 크게 와닿는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스티븐 호킹이나 일론 머스크 등은 인공지능을 위험한 창조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인류가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고 있지만 분명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인공지능이 발달되면 인류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발달을 막으려고 해도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자신을 발전시키게 되고 그런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 이 시스템은 인간이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의 파멸이 자명하다고 경고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과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이나 알파고의 개발자인 데미스 하사비스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인류는 더욱 윤택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기계의 반란으로 인간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꽤나 매력적인 소재로 여러 곳에서 사용됐는데요. 터미네이터 시리즈나 매트릭스 시리즈의 세계관 역시도 기계에 의해 인간들이 지배당한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괄목할 만한 업적인 것은 맞지만 앞으로 인류는 발달된 인공지능이 벌일 수도 있는 폭주를 제압해야 할 시스템도 함께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가설로는 외계인들의 침공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주에서 지구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적인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실제로 외계인의 침공 역시도 자주 거론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만약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공하게 된다면 몇 가지 정도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구를 자신들의 새로운 행성으로 쓰기 위한 약탈의 목적으로 침공한다는 것인데요. 단순히 지구가 자신들이 살던 행성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좋은 환경이라 올 가능성도 있고 그냥 지구의 자원만을 가져가기 위해 침공하는 것이 외계 문명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원만을 약탈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인간들은 더 비참한 환경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데요. 자원이 바닥난 상태의 지구에 놓인 인류는 다시 한번 어두운 약탈의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인간이 사냥이나 포식의 대상이 되어 외계인들이 인간 자체를 포획하기 위해서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론입니다. 즉 어떤 외계 문명이나 외계인들은 인간을 자신들이 섭취할 음식물의 대상으로 보는데 그런 인간들이 수십억 명이나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들에게 최적의 농장 같은 곳이라는 이론입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정말로 끔찍한 이론인데요.
발달한 외계의 지적 생명체들에게 있어서는 인간들 역시도 그저 단순한 고깃덩어리 취급을 받게 되고 힘없이 포획을 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을 잡아다가 자신들의 행성에 데려가 자체적으로 생산이 용이하도록 인체를 개량시키거나 가축처럼 가둬진 채 길러지게 된다면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식량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외계인들이 침공을 한다면 가장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인간들도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지만 발달된 외계 문명을 이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듯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자체를 자원으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인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주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외계 문명에게 지구인들은 별것 아닐지도 모를 일입니다. 외계인들이 자신들의 노예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구에 들어와 인간을 납치한다는 가설인데요. 의외로 이 가설은 그다지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발달한 외계 문명에서 자신들보다 월등히 낮은 존재인 인간들을 잡아서 굳이 노예로 사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농사를 지을 때도 소를 사용해서 땅을 일구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기계가 발달한 지금은 소 같은 가축이 아니라 트랙터 같은 기계가 훨씬 효율적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들보다도 못한 존재들을 굳이 잡아가서 단순 노동에 사용할 노예로 쓰기보다는 더 발달된 시스템을 외계인들이 직접 만드는 것이 외계 문명 입장에서도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외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구인들이 너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인간들을 제압해버리기 위해서 지구를 침공한다는 이론도 제기됐습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침략하는 전투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미리 파악한 외계 문명에서 혹시 벌어질지 모르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이론입니다. 지금은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을 정도로는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호기심과 발견의 과정을 진행 중이지만 나중에 인류가 우주를 마음대로 여행하게 된다면 분명히 다른 외계 문명과의 접촉 후에는 또 지구에서 벌어졌던 역사와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이론은 어디까지나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지구가 정말로 그 정도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때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우주군을 창설해서 운용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우주군은 굉장히 방대한데요. 미 공군 그리고 나사와 밀접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천체의 접근입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운석이라거나 혹은 소행성 그리고 블랙홀 등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사례들이겠지만 이 외계 천체의 접근들이야말로 위에 언급된 것들보다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요소들입니다. 외계 천체들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지구의 궤도가 변형될 가능성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게 되면 지구의 기후와 생물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기는데 외계 천체가 직접 지구와 충돌하거나 태양 혹은 달과 충돌해 버리게 된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외계의 천체들이 태양과 충돌하게 되면 감마선 폭발이나 초신성 폭발의 가능성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행성 전부가 치명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블랙홀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블랙홀이 지구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블랙홀이 지구에 부딪히게 된다면 혹은 가까워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블랙홀의 무시무시한 중력으로 지구의 궤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뀐 궤도로 인해서 지구는 태양계 시스템에서 즉시 분리되기 시작하고 서서히 블랙홀 안으로 빨려 들어간 지구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찢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블랙홀을 비롯한 천체들이 지구에 가까워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고 확실하게 지구를 멸망시킬 요소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구의 운석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과거엔 지구도 여러 번 운석에 충돌당한 적이 있고 지구와 가장 가까운 위성인 달 역시도 표면에 수많은 크레이터가 있는 것을 보면 운석 충돌은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들 역사는 반복된다고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운석 충돌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운석이 충돌하게 되면 공룡들의 멸종 때처럼 인류가 멸망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집니다. 실제로는 현재도 운석들이 자주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크기가 작은 소형 운석들이라 그나마도 대기권을 통과하며 마찰열로 인해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요. 나사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운석이나 소행성 충돌로 인해 지구 멸망이 일어날 가능성은 30만 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운석이 낙하해서 지구에 충돌하면 그 엄청난 충격파로 인해서 거대한 크기의 해일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급격한 지각 변동에 의한 자극 때문에 큰 지진을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화산이 분화하며 이후 화산에서 나온 대량의 분진으로 인해 태양광이 대량으로 차단되고 그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지게 되면 생존율이 저하되는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미 운석이 충돌해서 해일이 발생하고 화산이 분화하는 순간부터 지구상의 생물들 중 대부분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문제는 직경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이런 소행성과 운석들은 관측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름이 수백 미터 정도 되는 운석들조차 지구에 충돌하면 굉장히 치명적인데요. 과학자들은 이런 운석과 소행성의 충돌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냈는데요. 인공위성으로 소행성을 요격시킨다거나 우주선을 운석 위에 착륙시킨 다음에 직접 방향을 바꾸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술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계획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구 멸망의 요인들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가설 수준의 단계에 머무른 멸망 요인들입니다. 정말로 어쩌면 멸망이 가능한 시나리오들인데요. 이어지는 지구 멸망 시나리오 2편에서는 지구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또 다른 요인들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